여러분, 오는 22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설인데요. 소설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부자들은 이 시기를 단순히 계절의 변화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며 한 해의 기운이 완전히 안으로 숨어드는 시점. 바로 돈복을 단단히 묶어두는 때로 보았지요. 계절상으로는 본격적인 추위의 시작이지만 풍수상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 절기를 재물의 완성과 보존 시기로 여겼는데요. 입동부터 조금씩 들어오던 양의 기운이 이제 완전히 집안 깊숙이 자리 잡고 그동안 쌓아온 복과 재물을 김장처럼 꽁꽁 싸매어 보관하는 때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는 22일 소설날은 금전운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소설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행동과 실천해야 할 행동까지 모두 알아가셔서 재물운을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소설이 되면 자연의 흐름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불의 기운이 거의 사라지고 차가운 물과 얼음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온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의 활동을 서서히 멈추고 내부의 보존과 저장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지요. 예로부터 현명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설의 운을 저장하지 않으면 겨울 내내 복이 얼어붙는다. 이 시기에 보존과 정리, 감사를 실천한 사람은 돈복이 겨울 동안 단단히 지켜진다고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새어나가고 금전운이 얼어붙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지요. 흩어진 것을 완전히 모으고 쌓은 것을 지키며 겨울을 견딜 준비를 하고 온기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설의 재물운을 지키는 본질입니다. 부자들이 소설에 실천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몸은 더욱 따뜻하게, 마음은 깊이 고요하게, 공간은 완벽히 정돈되게. 이 세 가지 조화가 바로 금전운의 완성입니다. 몸이 차갑고 마음이 산만하고 공간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찾아와도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복은 단단한 그릇에 담아 얼지 않게 보관하는 사람에게만 남는 법이지요. 특히 소설날을 맞이하여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소설에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먹는다면 돈복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서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설의 식탁은 몸과 마음의 그릇을 보온하고 겨울을 견디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겨울철 냉면을 즐기는 분들이 있지만 소설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육수는 몸의 중심부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명치 부분이 차가워지면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돈은 흐르는 것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 돈의 흐름도 막힙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찬 국수를 먹으면 밤새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음날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겨울철 물의 기운이 넘치면 재물이 흘러나간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만큼 온기가 가득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이나 참외처럼 여름 과일은 찬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런 과일을 소설 이후에 먹으면 몸속 양기를 크게 손상시킵니다. 생오이나 생배추도 마찬가지이지요. 날것으로 먹는 샐러드는 속을 차갑게 만들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속이 차가워지면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이는 곧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찬 음식은 돈의 흐름을 얼려버립니다.
재물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지요. 풍수에서 소화기는 재물을 변환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약해지면 들어오는 돈도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소설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냉장고 속 오래된 음식입니다. 오래된 반찬이나 상하기 직전의 밑반찬들을 소설날 식탁에 올린다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설은 새로운 겨울의 시작이자 한 해의 재물운을 완성하고 보존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남은 오래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낡고 묵은 기운을 몸속에 들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부자들은 소설 전날 반드시 냉장고를 정리하고 묵은 반찬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새 겨울을 맞이하는데 낡은 기운으로 시작할 수 없다고 본 것이지요. 실제로 남은 음식을 먹고 소화불량을 겪거나 배탈이 나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몸이 상하면 재물운의 그릇 자체가 틀어지지요. 음식 하나가 한 해의 금전운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소설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과식과 폭식입니다. 겨울이 왔으니 많이 먹어야지 하며 배불리 먹는 순간 쌓아놓은 재물운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설의 배를 채우되 욕심내면 복이 터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소설은 보존과 저장의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쌓아온 재물운을 단단히 묶어두는 시기인데 이때 과식을 하면 욕심의 기운이 돈복마저 밀어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과식은 그릇을 넘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듯이 배를 너무 과하게 채우면 들어오려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소설날 과식하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면서 몸의 순환이 막히고 이는 곧 금전 흐름도 막아버립니다. 부자들은 소설날 의도적으로 8알만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배부르지도 않게 딱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금전운도 막힘없이 흐르지요. 그런가 하면 소설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요. 오는 22일을 맞이하여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녔으며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노란색을 띠는 호박은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중심을 잡아주고 안정시킵니다. 소설 아침에 호박죽 한 그릇을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호박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재물을 부르는 부적과 같습니다. 소설을 기점으로 겨울 동안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호박죽을 드시면 금전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원활한 운을 만드는데 좋은 음식인데요. 장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막힌 장은 막힌 운명을 만듭니다. 소설 이후에는 간식으로 찐 고구마를 드셔보세요. 고구마의 노란색과 단맛은 토의 기운으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붉은 고구마는 화의 기운까지 더해져 생명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지은 밥 역시 좋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올라오는 김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는 천하의 보약과 맞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밥 한 톨 한 톨에 농부의 정성과 하늘의 은혜가 담겨 있지요. 그 마음으로 먹는 밥이 진짜 재물을 부릅니다. 소설 절기를 기점으로 찬밥은 피하고 항상 따뜻하게 데워 드셔야 합니다. 부추는 채소 중에서 가장 따뜻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양기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소설 이후 부추전이나 부추무침을 자주 먹으면 몸에 활력이 돕니다. 부추와 함께 따뜻한 국물을 많이 드시면 소설 절기를 기점으로 좋은 운이 만들어지지요.
또한 겨울을 맞이하여 먹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육개장 같은 뜨거운 국물은 몸의 중심 온도를 올려줍니다. 국물이 속을 데우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잘 흡수된 영양은 기운으로 변하고 그 기운이 돈을 부릅니다. 하루 3끼 중 적어도 한 끼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금전운이 차차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따뜻한 차를 먹는 것이 무척 좋은데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막힌 기운을 뚫어줍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생강차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야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손으로는 재물을 잡아도 미끄러져 달아나지요. 대추 역시 좋습니다. 단맛으로 비장을 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생강과 대추를 끓여 차로 마시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 차 한 잔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켜줍니다. 아침에 마시면 하루의 기운이 살아나고 저녁에 마시면 밤새 온기가 유지되지요. 그런데 소설의 시기에는 음식만큼이나 행동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가 한 달 동안 쌓아온 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소설 절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소설 이후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현관문을 오래 열어두면 찬 기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찬 기운과 함께 나쁜 운도 들어오고 좋은 복은 빠져나갑니다. 문풍지가 떨어지거나 문틈이 벌어진 곳을 그냥 두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지만 그 틈으로 재물도 함께 새어나간다고 하지요. 현관문을 여닫을 때는 신속하게 하고 문틈은 반드시 막으세요. 문풍지를 새로 붙이고 외풍 차단 테이프를 바르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지켜줍니다. 현관은 복의 입구입니다. 이곳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도꼭지를 꽉 잠그지 않아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도 모른 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에 치명적인데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돈 한 푼 한 푼과 같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복이 새는 소리입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물이 새는 곳이 있다면 즉시 수리하세요. 하루 이틀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나면 그동안 여러분의 재물운도 함께 흘러내립니다.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바로 잠그세요. 아껴 쓰는 물이 여러분의 통장에 모입니다. 낭비하는 물은 재산을 깎아먹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이 집을 소중히 다뤄야 돈도 오래 머물지요. 지갑을 바닥에 놓거나 의자 밑이나 책상 아래 같은 낮은 곳에 두면 돈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돈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지갑은 항상 가방 안이나 서랍 위쪽에 보관하세요. 특히 현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는 돈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돈도 여러분을 떠나게 만듭니다. 지갑 속에 영수증이나 쓸모없는 카드가 가득하면 새 돈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갑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정돈된 지갑에 돈이 모입니다. 어지러운 지갑에서는 돈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늦은 밤과 새벽은 하루 동안 모은 기운이 집안에 정착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도 이때에는 휴식을 취하지요. 그런데 이때 청소를 하면 좋은 기운까지 쓸어내게 됩니다. 특히 바닥을 닦거나 쓸면 복이 함께 나갑니다. 청소는 해가 떠 있는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청소는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이지요. 마찬가지로 너무 늦은 밤에는
쓰레기를 내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하루의 복도 버리는 격입니다. 쓰레기는 다음날 아침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은 휴식과 충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버리는 행위를 하면 좋은 운도 함께 소진됩니다. 밤에는 모으고 지키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런가 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춥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하는 행동인 것은 알지만 이는 어리석은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추우면 움츠러들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지는데요. 난방비 몇만 원 아끼려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맑은 정신으로 일하면 능률이 오르고 수입도 늘어납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야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좋은 인연이 좋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적절한 난방은 재물운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춥다고 느껴지면 너무 망설이지 말고 온도를 올려보세요. 오는 22일 소설을 맞이하여 복을 부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좋은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동들은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매일 아침 현관 신발을 정돈하고 바닥을 깨끗이 닦아보세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곳이 어질러져 있으면 복이 들어오다가 발길을 돌리지요. 신발은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고 벗은 신발은 한두 켤레만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 매트를 깔고 주기적으로 털어주세요. 먼지와 함께 나쁜 기운도 털어집니다. 소설 이후에는 현관에 작은 스탠드나 따뜻한 조명을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밝고 따뜻한 현관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현관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을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 재물복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보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틈틈이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데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속 기운이 순환하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맑은 몸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요. 무엇보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좋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지요. 잘 자야 다음날 컨디션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야 일이 잘 됩니다. 샤워할 때는 따뜻한 물로 씻으면 나쁜 기운이 씻겨 내려갑니다. 깨끗한 몸에 복이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기에 북동쪽은 재물을 모으기 좋은 위치인데요. 집의 북동쪽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통장이나 도장 같은 귀중품을 보관하세요. 저금통이나 금고가 있다면 북동쪽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이가 어지럽거나 더러우면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는 노란색이나 흰색 소품을 놓아두세요. 이 색들이 금전운을 높여주지요. 작은 화분을 놓는 것도 좋지만 향이나 초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강한 향은 도리어 재물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북동쪽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면 한 달 안에 금전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요.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인데요. 감사는 재물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번 돈에 감사하면 내일 더 많은 돈이 옵니다. 일기라고 해서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가 하늘에 전달되고 하늘도 감동하여 그에 맞는 선물을 보내지요.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적는 것도 좋습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감사와 계획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2배로 키워줍니다. 작은 습관이 큰 재산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소설 절기는 돈복을 저장하는 시작점입니다. 첫눈이 내리며 한 해의 재물운을 단단히 봉인하는 이 시기에는 정리된 마음과 공간에 복이 머물지요.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이 담기듯 정돈된 삶에 맑은 복이 담깁니다. 어지러운 곳에는 재물운도 길을 찾지 못하고 탁한 곳에는 금전운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곳에는 반드시 돈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대설까지 약 2주 동안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지요. 현관을 깨끗이 하고 지갑을 정돈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겨울은 춥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얼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재물을 부르고 차가운 마음은 차가운 현실을 만듭니다. 재물은 조급하게 쫓아가면 달아나고 여유롭게 기다리면 찾아옵니다. 소설부터 겨울 석 달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지금은 무작정 씨앗을 심는 때가 아니라 땅을 다지는 때이지요. 땅이 단단해야 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봄이 왔을 때 가장 큰 기회가 옵니다. 돈복을 부르는 자세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금전운이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재물이 끊이지 않고 건강이 넘치며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따뜻한 실천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이번 소설을 계기로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금전 흐름을 돕는 작은 나눔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